15점 강하죠. 40집, 45 이상 강한데 흙도 이 집이 상당히 크고 이 집도 있고 이 집이 있어서 이걸 이제 개가라고 해서 중반 이후로 가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례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중국식 포석이 또 호탕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이건데요.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135도 옛날 200년, 300년 전에 135 포석, 수책류라고 해서 많이 나왔던 포석인데 이름을 이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양화제 보면 이걸 중국식 포석이라서 이게 낮은 중국식, 높은 중국식 이렇게 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두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이렇게도 또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식인지도 모르고 네. 그 사람이 둬서 당대 1인자가 두면은 잘 두고 옛날 사카다 전성기 때 3.3을 많이 둬서 이겼어요. 그래서 3.3이 유행할 때도 있었고 네. 박계미야 구단이 또 삼연성을 해서 유행할 때는 삼연성 세력바둑이 유행했었고 네. 그래서 고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소목에서 이렇게 이 중국식 포석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로 뛰어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일자로 두고 붙여서 이게 이제 그 장점을 말하는 겁니다. 유도작전 이렇게 늘어서 이 점이 보통 병석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최 아니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미리 기착점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응원군이 이거 중복밖에 안 된다는 데 이렇게 하면 날일자만 가도 보세요. 상당히 돌이 사는 갑니다만 이 바둑에서는 사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씌워가면 또 날일자 이렇게만 뛰어나가도 흙은 양쪽을 다 도는 데 비해서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주 또 못 사는 형태고 뭔가 양쪽을 다 지어줘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7수를 두는데도 뭐 5집 정도밖에 그렇죠. 안 나면은 네. 효율이 그래서 없죠. 바로 뛰어드는 것은 네. 이제 보통 흙의 주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안 주고 자, 그럼 어떻게 두나요? 이것도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둬서 바다만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두 가지 다시 이렇게 이제 유행하는 포석이 시작됐죠. 받아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또 이리 걸쳐가야 됩니다. 왜냐면 안 놓으면 이게 또 양날개라고 그럽니다. 깨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모양은. 그래서 항상 넓은 쪽에서 걸쳐라. 포석 이론은 이게 나무집이 커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론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고생길로 접어듭니다. 두 점이. 그래서 항상 넓은 쪽에서 걸치고 협공을 합니다. 그럼 3-3 뛰어들고 1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지켜서 날일자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일단하게 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곳이 또 살펴보면 역시 이쪽보다는 1이 걸쳐가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뒷문이 열렸다는 뒷문이 열렸다는 뜻은 이게 붙이면 젖힐 수가 없어요. 젖히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이 아닙니다. 늘어지면 그래서, 계속 네. 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걸쳐가고 네. 여기서도 뭐 많이 배웠던 두 칸 협공을 해보겠습니다. 두 칸 협공 3-3 뛰어들 수도 있고 양걸침도 있고 한 칸 뛰어나가는 수도 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서 내리고 네. 이렇게 하나 네, 다 배웠던 정석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외워두면 이건 단수를 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눈목자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 큰 자리죠. 이런 자리를 안 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얻어맞으면 받으면 이게 다 집이 돼버립니다. 워낙 네. 튼튼하기 때문에. 눈목자가 굉장히 좋은데 또 배웠던 거 한번 행만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못 쓰고 이렇게 붙여 들어갑니다. 그렇죠. 배웠었죠. 네. 자, 이곳을 젖히게 된다면 넣습니다. 넣으면 하나 들어간다면? 밀어두고 지금은 세 칸이 좋겠습니다. 이 점이 되게 높기 활발해 때문에 보이네요. 이렇게 갈 필요 없이 여기까지. 네. 이렇게. 좋은 행마죠.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처진 날일자라고 하는데 네. 이 날일자를 달리면 이 집이 다 부서지면서 이게 커지니까 이 날일자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옵니다. 자, 그때 한 칸 두점머리를 띄우다. 맞을 네. 수는 없으니까 없죠. 백도 한 칸을 띄고요. 그 다음에 날일자로 가고 또 날일자로 받아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건 이제 중반 정석이 끝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흑선인데 자,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서는 가장 큰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이걸 이제 달린다 하는 상대 모양을 삭감한다는데 안 놓으면 보세요. 이런 데를 둡니다. 이렇게 두면 이 집이 이렇게 나는 것과 이 집 깨지고 하는 것과 네. 차이고 이건 나중에 어떤 순간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어요. 네. 붙이면 젖히고 되젖히면 늘면은 귀에서 삽니다. 이렇게 늘어서 삽니다. 그냥 살아보겠습니다. 호구를 치고 약 20집 끝내기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점을 잡으면 이걸 사속작전이라고 해요. 한 점을 버리는 작전. 이렇게 해서 단수 따내게 되면은
이을 수도 있고 나중에 늘 수도 있겠고 이 집이 상당히 두텁게 나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수는 이렇게 달리는 수가 가장 큰 수. 여기서 재밌는 묘수를 하나 보여드린다면 이때 붙이는 게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젖힙니다. 이게 더 멋있죠. 그러면 끊어 잡아보겠습니다. 끊어 잡으면 단수를 몰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쳐도 이 한 점이 이 한 점이 죽어있는데 외로워지죠. 이렇게만 늘어도 네. 한 점이 크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넣는다고 하면은 사는 맛이 있죠. 살면 조금 전처럼 이 수가 음수가 되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 장면에서 여기가 상당히 좋은 수인데요. 이때 이 붙이는 수가 적시타예요. 네. 그럼 이제 흑도 잡으러 갑니다. 늘어서 여기 사실 중반에 어려운 싸움 어려운데요. 네. 이것도 하나 재밌는 수를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때 나와서 보겠습니다. 끊는 수가 재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네, 되나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지켜도 지난번 패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들어가면 막아서 살아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맛이 나쁘네요. 네. 이건 끊는 맛이 있어가지고 당장은요. 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은 이렇게 건너붙여서 막으면은 단수로 몰고 이게 젖힐 수가 없죠. 자, 젖히면 이곳을 단다. 그냥 이게 돼 되겠네요. 있으면 이걸로 패가 되는데요. 네. 이걸로. 배웠던 사활이죠. 이거는 지금 젖혔다가는 나오면서 봐줬기 때문에 아주 큰일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눈목대라고 하고 지금처럼 하나 붙여보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 장면에서. 이것도 하나 붙여보는 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둑수는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이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큰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뒷맛을 남겨두고 대기 둔 다음에 이런 데도 좋은 수고 네. 이런 데도 좋은 수고 또 여기 다가서는 것도 선수입니다. 이걸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안 받으면 치중 가는 수가 있죠. 네. 자, 이곳을 두면 나와서 큰일이 올라와서 되겠죠.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다가섰을 때는 반드시 여기를 둬야 됩니다. 네. 이게 장군하면 멍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들여다본다 해도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수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막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 포석도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중에 아주 작은, 네. 적은 그 변화 중에 하나였죠. 중국식 포석과 135 포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바둑과 인생에 관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요. 가장 좋은 얘기 같은데, 이 얘기도 공피고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나를 돌아보라. 네, 오늘 삼고초려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항상 나를 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약한데 막 공격하다 보면 그야말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는 자세. 바둑뿐이 아니고 인생에서 상대를 충고할 때는 내가 과연 흠집이 없나 맞아요. 보고 충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 한 번에 다 그것을 습득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렇죠. 자, EBS 바둑교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꾸준한 복습과 예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